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기계공학부 대학원 학부장을 맡고 있는 정지환 교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우리 기계공학부 대학원을 짧게 설명하려고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변화를 설명해 보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순위가 1980년 28위에서 2000년도에는 12위, 2019년도에는 10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이 표를 보면서 설명하죠. 1위는 미국이고 중국, 일본, 독일 쭉 거쳐서 한국이 10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들 중에 국가의 총 인구가 우리보다 작은 나라는 캐나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미국하고 엮여 있는 하나의 경제권이죠. 자, 그래서 캐나다를 제외하면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다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이 작은 인구 가지고서 경제 규모가 세계 10번째 이른다 하는 것은 대단한 실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우리나라 산업체의 그 실적에 의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LG전자 같으면은 가전 부분이 2007년도에 전 세계 3위였다가 2019년도에는 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그 3대 그 가전회사의 매출입니다. 실적입니다. LG전자가 매출, 영업이익, 또 월풀, 일렉트로닉스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월풀의 실적은 미국의 3대 가전회사 중에 약 10여 년 전에 메이텍이라는 회사를 월풀이 합병을 했어요. 그 둘 회사를 합병한 실적이고요. 일렉트로룩스는 스웨덴에 있는 유럽에서 막강한 가전회사죠. 자, 이런 회사들하고 비교해도 LG전자의 가전사업부의 매출과 이익이 세계 1위를 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삼성전자의 반도체죠. 2000년도에 전 세계 4위를 했다가 2019년도에는 2위에 올랐고요. 지금은 1위, 2위가 인텔하고 자꾸 뭐 바뀌는 이 정도입니다. 현대자동차도 2005년도에 9위했다가 2019년도에 6위, 올해 상반기에는 거의 지금 4위까지 올라와 있다고 지금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변화와 또 사회의 변화와 맞추어서 인력 수요도 변화했습니다. 70년대에는 단순 제조, 조리법이 많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었기 때문에 전문계 졸업생들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업들이 외국에서 기술 수입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기술 도면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 문서를 이해할 수 있는 대졸자들이 필요해졌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전문가들을 필요로 합니다. R&D 인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이미 전 세계 1위에서 3위, 다시 말하면 전 국제적으로 우리보다 잘하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이미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기술을 구입할 필요도 없고 또 주지도 않습니다. 있다고 해도.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기업들은 결국 스스로 자체의 기술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기술 개발을 해서 스스로 없던 시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결국 그게 R&D 인력을 필요로 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고부가가치의 그 산업을 유지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재직자한테도 더 많은 급여를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사회 변화는 우리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대학교하고 굉장히 유사한 환경에 있는 큐슈 대학교는 기계과 졸업생의 약 97%가 대학원에 진학한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학생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중공업업체, 기계산업업체는 대부분 다 R&D 인력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부 졸업생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안 뽑으니까 취업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삼성, 현대, SK, LG전자 뭐 이런 등 국내 대기업들의 채용 방식이 변했습니다. 이미 대졸자를 상대로 하는 공개 채용에서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죠. 이 수시 채용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 포지션에 맞는
능력을 가진 R&D 인력만 골라서 뽑겠다는 뜻이고, 이 얘기는 결국 전문성을 가진 교육을 받은 대학원 졸업생들을 뽑겠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 2020년도의 대졸 신입 모집 방식을 보면 이미 공개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미 산업의 변화를 나타내서 반영을 해서 신규 직원을 고용하는 방식인 거죠. 자,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기계공학부 대학원의 진학자를 살펴보면 2015년도에 177명, 18년도에는 143명, 2000년도에는 80명이 지원했습니다. 자, 여기에 괄호 안에 나타낸 숫자는 우리 부산대학교 자대 출신들의 지원자 숫자입니다. 2015년부터 꾸준히 줄고 있죠. 자, 이래서 이게 여기에 지금 뭔가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R&D 전문 인력과 우리 학생들의 대학원은 진학하는 거는 지금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만든 이유는 내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대학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학원 입학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게 뭔가, 이 사람들이 뭔가 확실한 답을 얻고 싶은 게 뭔가 하는 걸 물어봤더니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한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졸 취업이나 대학원졸 취업이나 같지 않은가? 두 번째는 대학원 생활이 힘들지 않은가? 세 번째는 장학금은 지원이 되는가? 뭐 이런 세 가지 문제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학원 졸업자와 대졸 졸업자들의 취업은 어차피 취업 같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졸자는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업무를 하는 거고요. 대학원 졸업자라는 것은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 R&D 업무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졸자가 가서 R&D 업무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전혀 업무의 영역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대학원 생활이 힘들지 않은가? 당연히 힘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힘들지 않은 건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학만 졸업하고 밖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때 학교 밖에서 하는 어떠한 일보다 대학원에 사는 게 오히려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직장 생활보다도 대학원 생활이 덜 힘들고요. 또 취업 준비를 한다고들 하는데 취업 준비를 하는 것보다도 덜 힘듭니다. 자, 이 정도 힘을 들이면은 재학 중에 취업이 결정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계공학부 대학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은 절반 이상은 이미 재학 중에 취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장학금 문제인데, 이 장학금 문제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전원에게 이 등록금과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우리 기계공학부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이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최상위의 교육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걸 살펴보면 BK 4단계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모든 대학에서 단 10개의 대학만 선정돼서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7년 동안 앞으로 해마다 25억 원씩의 자금을 받습니다. 정부로부터. 자, 이 자금은 전액 학생들의 연구 장학금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교수님들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될 텐데, 여기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이 매달 장학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 교수님들이 가져오는 연구비 수주액이 총 150억 원, 해마다 이 정도의 연구비를 수주합니다.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이 되고, 또 이거의 약 3분의 1 정도가 학생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예산이 해마다 총 177억 원 이상이 지급이 되고, 이는 학생 한 명당 1년에 8천만 원 이상의 장학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대학원생들이 등록금 및 생활비가 지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2020년 2학기에 지원을 해서 2021년도에 입학하는
대학원생들한테 처음으로 적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던 학생들 중에 일부를 선발을 해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매달 생활비를 대폭 지원합니다. 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장단기 국외 연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또 박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해외의 연구소 및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 과정을 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박사를 받고 해외 경험까지 쌓게 해서 우수한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향후에 우리 부산대학교 교수 요원으로서 지원할 때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계공학부 대학원에서 여러분의 꿈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